자, 오늘은 BMW M3 6세대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국내 판매되는 M3는 딱 한 가지예요. 뒷바퀴 굴림 모델의 컴피티션 사양입니다. 오늘은 M3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또 어떤 차인지, 온로드에서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M535i, 그리고 1985년에 M5, 그 당시에 E28 코드네임을 가진 M5가 성공을 거두면서 모터스포츠 도전을 하기 위해 좀 더 컴팩트한 레이싱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86년 M5가 나온 이듬해에 230 M3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5가 어떤 판매용 목적이었다면 M3는 사실 레이싱을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1세대 M3가 출시됐고, 2세대 M3, 236 M3부터는 세단형이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또 CK6 엔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클래식카 반열에 오른 3세대 M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292 M3는 VAC 최초로 적용이 됐어요. 마력수도 400마력대, 420마력에 보통 제로백이라고 말하죠. 정지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에 5초 이내로 들어오게 되는 성능적으로 뛰어난 지표 하나를 마크를 하게 됩니다. 5세대, 바로 전세대 M3 같은 경우는 F30 3시리즈 기반으로 해서 쿠페형이 M4라는 모델로 따로 출시를 하게 되고요. 또 터보 엔진이 처음으로 장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G203 시리즈를 기반으로 보시는 G80 6세대 M3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4바퀴 굴림 모델까지도 출시를 합니다.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성능 모델인 만큼 오늘은 성능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컴피티션이 기본이라고 했죠. 기본형 M3는 480마력인데 컴피티션 모델이기 때문에 51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대만 해도 여기 카본으로 된 이 스트럿바 같은 게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 6세대에 오면서부터는 M3, M4 마찬가지로 카본보다는 그냥 일반 이렇게 스틸 재질의 스트럿바가 사용이 됐고요. 너무나 유명한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이 얹혀 있습니다. 변속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이번 6세대부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보통은 빠른 변속을 요구하는 이런 스포츠카, 레이싱 관련된 차에서는 보통 듀얼 클러치를 쓰기 마련인데, 자동 변속기를 넣었다? 조금 더 편안함, 좀 더 일상생활에 중점을 둔 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 변속기의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체가 이전 세대보다도 커졌고, 지금 현행 3시리즈보다도 얘가 좀 더 커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런 보강재나 하체에도 굉장히 많은 보강재가 덧대졌고, 뭐 여러 가지로 차가 무거워질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리즈와 거의 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화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내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카본 소재를 썼고, 위에 루프도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M3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계수가 0.24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0.23까지 조금 더 낮아졌고, 일반 3시리즈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3시리즈가 0.23에서 26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공기역학계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쪽 라인은 3시리즈랑 똑같은데, 저 앞에 코어 있는 쪽이 좀 더 길죠. 아무래도 4시리즈 디자인 플러스 범퍼가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조금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형 3시리즈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공격적인 아래쪽 스커트도 위치하고 있고, M3 컴피티션 배지도 붙어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 M4랑 마찬가지로 휠이 앞에는 19인치고 뒤에는 22인치예요. 앞뒤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사이즈도 앞에가 27호 뒤에가 28호거든요. 굉장한 고출력 모델 뒷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이제 뭐 범퍼 이런 쪽 디자인만 빼면 3시리즈랑 거의 똑같죠. 테일램프 L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위치하고 있고, M3 배지, 그 다음에 위쪽에 스포일러, 아래쪽에 굉장히 가격한 범퍼 디자인과 디퓨저, 그리고 머플러. 5세대 M3 때보다 훨씬 더 과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직경만 봐도 와, 이 차가 정말 힘을 잘 쓰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세대 M3가 510마력이에요 컴피티션 모델이. 이 500마력이라는 수치는 사실 한 1-20년 전만 해도 정말 슈퍼 하이퍼카의 영역이었던 그런 수치였거든요. 이런 컴팩트카에도 이제는 500마력이 넘는 파워가 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트렁크가
또 꽤 넓어요. 아무래도 3 시리즈 기반이다 보니까 실용성 면에서도 꽤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네모 반듯하게 널찍하고 또 폴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밀면 폴딩이 깔끔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턱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4 시리즈나 M4에 비해서는 실용성이 훨씬 높다. 뒷좌석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3 시리즈가 이제 G바디로 넘어오면서 워낙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장점을. 제가 뒷모습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앞모습은 M4랑 똑같아요. 세로용 그릴. 이 1933년에 303 모델에서부터 파생이 된 어찌됐건 저는 조금 부러입니다. 예, 이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 시리즈만의 그런 것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M4랑 범퍼 아래쪽까지 똑같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이 차가 M3인지 M4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저는 3과 4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모습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뭐 3 시리즈랑 똑같죠, 당연히. 전반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이제는 조금 올드하긴 해요. 1 시리즈부터 1, 2, 3, 4, 5, 6, 7, 8까지 전부 모든 시리즈에 다 이런 형태를 쓰고 있는데 차별화가 덜 돼가지고 다음번에 신형 모델이 나올 때는 좀 레이아웃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 10년 전이었으면 우와 할 텐데 이제는 약간 올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좌우측에 M1, M2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미리 제가 저장해 놨던 설정을 불러오는 겁니다.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반응, 스티어링 휠 감도, 이 서스펜션의 감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바로바로 로드카와 레이스카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좀 유용한 퀵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스티어링 휠에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건 없고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 실내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시겠지만 카본이 정말 많은 곳에 쓰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우측 레버 근처에도 있죠. 뒤에 패들 시프트에도 있죠. 센터 페시아 쪽 여기도 다 카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트림들이나 뭐 여기저기 심지어는 시트는 여기 지금 카본이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뒤쪽에는 완전 다 통카본이에요. 고성능차가 맞다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가 전에 이제 둥그렇게 생겼던 그 7단 DCT였죠. 그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직선 3개가 되어 있는 이런 버튼 레버가 있어요. 이건 이제 3단계로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개로 해놨을 때는 변속 타이밍을 최대한 늦게까지 가져가서 조금 더 고회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한 줄짜리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변속을 최대한 빨리빨리 해줍니다. 거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2000rpm 전에도 변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뭐 연비도 높이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주행 모드든 간에 이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맘대로 차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뭐 이제 배기 플랩 여는 버튼이 있고요. M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드랑 스포츠 그리고 이제 트랙 모드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뀌거든요. 근데 트랙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트랙이 아닌 이상에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가 위험해진다고 표현을 해야죠.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 로드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충돌 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스포츠로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한 시트 그대로 돼 있고 키가 173인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전 자세를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는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 네,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3 시리즈가 정말 커졌어요. 뒷자리 공간이 정말 넓어졌고 머리 공간도 주먹이 제 머리 위에 하나 조금 넘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 거주성은 상당히 좋고, 대신에 뭐 늘 그렇듯이 뒷바퀴 굴림 베이스 차들이 요 가운데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다 보니까 센터 터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기에는 많이 불편한, 이렇게 다리 양쪽으로 놔야 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시트가 앞에서 봐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그렇지만 정말 압도감이 대단합니다. 전동 시트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차 안에 있는 부품 중에 거의 뭐 제일 무거운 부품 중 하나인데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 조금
아쉬운 점일 수 있는 거는 4대2대4 폴딩은 되지만 뭐 따로 가운데에 컵홀더나 이런 센터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이거는 센터 암레스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폴딩한 거고, 컵홀더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문 쪽에 있는 컵홀더, 저기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컵홀더를 사용해야 돼서 뒷좌석에 이제 가족 태운다고 하면은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만카돈 오디오 옵션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이소픽스도 찾기 쉽게 잘 나와 있고요. 출력 표시되는 걸 보면은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100마력 언더, 그리고 토크도 한 230 정도밖에 안 써요. 평상시에는 230,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의 그 온전한 성능을 끌어내려면 결국은 트랙에 가서 주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마력이 오른 만큼 가속 성능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전에 4.1초, 정지부터 시속 100km까지 4.1초가 걸렸는데 지금 모델은 3.9초로 거의 하이퍼카, 옛날 이제 슈퍼카, 하이퍼카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나름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은 제가 지금 가장 부드러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330i 타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질감 없이 일반 도로에서 제가 그냥 가족들 태우고 드라이브 하기에도 아주 훌륭한 편이고, 그렇다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거나 변속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의 반응 자체도 날이 서 있는 모습이지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처럼 방지턱 넘을 때는 이 댐퍼 스트로크 자체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 컴포트하게 서스펜션을 조절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 댐퍼를 가장 단단하게 놨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M 스포츠 서스펜션, 그것보다 더 단단해지고요. 가장 컴포트로 놨을 때는 M 서스펜션보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댐퍼의 길이가 짧을 뿐인 거죠. 큰 요철이나 아니면 저런 방지턱을 막 급격하게 넘지만 않는다고 하면 일상에서 그냥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기에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단형이기 때문에 뒤에 2명, 3명을 태웠을 때, 3명은 좀 오반데 어쨌든 2명이 탔을 때까지는 총 4인이 타기에는 충분한 스포츠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M4보다는 M3를 추천할 것 같고, 물론 테크니컬적인 차이가 있긴 해요. M4의 토 각이나 이런 것들이 M3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도 그대로 트랙에 들고 가서 그냥 주행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부분들이 튜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상을 주행할 만큼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M3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지금 제가 3 시리즈 탄 것처럼 타 있지만 시트를 굉장히 많이 높인 상태예요. 보니 끝이 살짝 보이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높이에 맞추게 되는데, 시트를 가장 낮추게 되면은 거의 지금보다 한 이 정도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10에서 15cm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트 포지션이 정말 낮아집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로터스 타는 느낌인데, 정말 키가 크고 등치가 큰 분들도 헬멧 쓰고 탈 만큼의 어떤 이 헤드룸 공간도 확보가 돼 있고, 제가 못내 아쉬운 거는 계속 트랙에서 못 타본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변속기 반응을 아까 제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변속 타이밍을 가장 느리게 해놨는데 3000에서 3500rpm이 돼야지 변속을 합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굉장히 얕게 되게 조심해서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속을 안 해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코너 진입 전에 얘가 스스로 시프트 다운을 하고 엔진 RPM을 한 3000, 4000, 500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렇게 변속기 타이밍을 가장 느리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가장 변속기 타이밍을 빠르게 했을 때는 일반적인 3 시리즈랑 거의 동일하게 2000 전후로 해가지고 변속을 하게 됩니다. 이 핸들링 느낌은 사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정직합니다. 컴포트한 세팅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고, 이제 이 세팅을 더 날카롭게 가장 스포티하게 바꿔 놓고 나면은 연속적인 코너에서의 반응성이 더 빨라지고, 서스펜션까지도 가장 단단하게 설정을 해 놓으면 거의 이제 슬라럼 하듯이 움직여도 차체의 움직임이 롤이라고 하죠.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좌우로 스티어링을 이렇게 흔들 때 차가 그립을 절대 놓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속에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가 좌우로 반응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 차를 갖고 진짜 트랙에 갔으면, 혹은 트랙이 아니라 슬라럼이나 짐카나 경기 같은 거를 해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스티어링 휠에 이 연속적인 반응에 차가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트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이 불편하게 막 튀어나와 있는데 덕분에 와인딩 코스에서는 이 좌우로 쏠리는 거를 정말 잘 잡아줘요.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어요. 스포츠로 바꾸고 반응 속도도 최고 가장 빠르게 바꿨는데 제가 이 차를 감히 어떻게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맛만 보자면 워낙 넘치는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이 차가 뭐 전 세대보다 어떻게 됐고 M4와 비교해서 어떻고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차와 비교했을 때 혹은 30i나 40i 정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만 느낄 수 있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큼 제가 실력이 뛰어난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성능은 대단하다. 뭐 510마력이 괜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 뒷바퀴에 500마력이나 되는 출력이 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들, 전자장비들이 개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끔씩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가 흐른다거나 할 만큼의 어떤 불안감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트랙에서 트랙 모드로 주행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일상적인 주행에서 아무리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다고 해도 차가 불안정해지는, 흔히들 착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뒷바퀴 굴림 차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눈길이나 빙판길 이런 데서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뒷바퀴 굴림이 훨씬 낫습니다. 앞바퀴 굴림보다. 타이어의 뭐 한계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한계점이 높고 이 차의 성능을 논하기에는 차가 너무 좋아요. 제 한계치를 넘어서는 차이기 때문에 늘 달리는 같은 코너인데 뭐 이 정도 속도로 달려도 스키드음 같은 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너무 높아서 이 이상 테스트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트랙에서 탈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거의 일반 도로에서의 시승이 된 것 같아요. 트랙을 지향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요철을 거르는 느낌, 작은 요철을 거르는 그런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차를 사서 트랙 주행을 안 하실 거라고 하면 정말 아쉽고 사실 차의 가치를 많이 깎아먹는 이런 일이긴 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결론이고, 하지만 트랙 주행을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차에 5천만 원어치는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에 트랙에서 탈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